더 해빙,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이서윤, 홍주연 지음. 이서윤, 대한민국 상위 0.01%가 찾는 행운의 여신. 세계 최대 출판 그룹 펭귄 랜덤하우스에서 선출간한 그녀의 책은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등 20여 개국에 판권이 수출되며 부와 행운의 법칙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가 로스쿨 학생이던 시절 대통령의 자질을 알아보고 그를 세상에 알린 출판 에이전트 제인 디지털은 더 해빙의 전 세계 에이전트를 자처하며 돈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가장 새롭게 담고 있는 책이다 라고 말했다. 책을 먼저 읽은 미국과 유럽의 독자들은 매일 아침 이 책의 글귀를 읽는다. 꼭 한번 만나고 싶다. 덕분에 큰 행운이 찾아왔다 등의 감사 메일을 보내며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이서윤은 사주와 관상에 능했던 할머니의 발견으로 7살 때 운명학에 입문했다. 할머니가 본 어린 손녀의 삶은 행운을 불러오는 운명이었다. 할머니의 지원과 이서윤의 신념으로 주역과 명리학, 자미두수, 점성학 등 동서양의 운명학을 빠짐없이 익혔고 10만 건의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그녀에 대한 소문은 부자들의 귀한 비밀이었다.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자신을 찾아오는 부자들의 자문에 응했고 이후 연세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진학해 세상에 필요한 공부를 했으며 미국과 유럽 등지를 오가며 세계 각지의 운명학 대가들과 교류하며 내공의 깊이를 더했다. 그녀에게 자문을 구하는 이들은 대기업의 오너와 주요 경영인, 대형 투자자 등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자들이다. 그들은 이서윤의 조언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거나 조직의 인사를 단행하고 투자를 결정했다. 개명 전 이름은 이정일, 저술한 책으로는 오래된 비밀, 운, 준비하는 미래,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등이 있다. 홍주연,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사회부와 산업부 등에서 10년 가까이 기자로 일했다. 2008년 기자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앤컴퍼니에서 대외 협력 담당 이사로 근무했다. 기자로 일하던 시기 이서윤을 만났으며 10여 년 후 기적적으로 다시 만나 그녀로부터 운과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해빙을 배우고 실천한 뒤 이 책을 함께 집필했다. 72페이지 챕터 8 낭비와 과시.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과장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소비하는 친구죠. 카드값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면서도 중독된 듯 계속 돈을 쓰더라고요. 가방과 옷, 구두를 끊임없이 사들이거나 월급보다 비싼 핸드백을 지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빚까지 내서 고급차를 샀대요. 이 친구처럼 펑펑 돈을 써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진짜로 묻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다. 해빙과 낭비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쁨을 느끼기만 한다면 돈을 펑펑 써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좀 불공평한 것 같았다. 내 질문을 듣고 서윤이 예리하게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친구는 그 과정에서 원치 않던 불안을 경험하겠죠. 맞아요. 이미 많이 썼다고 하면서도 비싼 걸 또 지르더라고요. 그만큼 카드값이 더 무섭다고 계속 징징거리고요. 서윤이 몸을 똑바로 일으키고는 단호하게 지적했다. 그건 해빙이 아니에요. 그 기세에 눌려서 내 목소리가 저절로 작아졌다. 기쁘게 돈 쓰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해빙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요? 자,
남은 삶이 앞으로 24시간 뿐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낄 필요가 없지요. 다 써버릴 것 같아요. 조금 전 우리가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연봉이 크게 뛸 것을 알고 소비할 때의 마음과 삶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할 때 기분이 같나요? 눈을 감은 채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다. 연봉이 100만 달러란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모든 것에 돈을 쓴다 해도 모자라지 않을 충분한 돈이었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기분이었다. 필요한 물건 앞에 주저없이 카드를 내미는 내 모습이 그려지자 하늘을 나는 듯 마음이 들떠올랐다. 반대로 내일이 없다고 가정해 보았다. 돈을 쓰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요리를 먹어도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불안해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을 텐데 돈을 펑펑 쓴다면 그건 불안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였지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르겠다.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말하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해빈과 낭비의 차이예요. 작은 낭비를 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동창 모임에 갔을 때 친구가 입은 청바지에 반한 적이 있었다. 세련되고 멋지고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 같았다.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똑같은 것을 샀다. 그것도 20만 원씩이나 주고. 사실 투자은행에 다니는 그 친구의 남편은 고액 연봉자라고 소문난 사람이었다. 덕분에 친구도 여유롭게 사는 듯 보였다. 매번 새로운 명품백을 들고 나왔고 방학만 되면 아이들과 함께 해외로 나가곤 했으니까. 똑같은 옷을 사면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었던 걸까? 하지만 내 스타일에 맞지 않았던 청바지는 결국 후회 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옷장에 처박아 둔 채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다. 한 번은 멀쩡한 소파 테이블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내 기준으로 잘 사는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온다고 해서다. 친구들이 온다고 하니 우리 집 낡은 테이블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였다. 결국 친구들이 잠시 머물다 간 소파 테이블을 위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테이블을 위해 나는 몇 달 동안 카드값에 허덕이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내 고백을 들으며 서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 같았다. 그리고 나직하게 덧붙였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 것들이 아니었네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낭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사든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런 것에만 신경 썼기 때문이다. 맞는 말씀이시네요. 돌이켜보니 질투와 불안, 타인의 시선에 휘둘렸던 것 같아요. 돈을 쓰고 난 다음에는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우울해졌지요. 잠시 우리 몸에 비유해 볼까요? 의사들이나 자연주의 치료사들이 그런 말을 하죠. 사람에게는 자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요.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도 적당량만큼만 원하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피곤할 때 소금이 당기는 것도 술 마시고 난 뒤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계란을 찾는 것도 비슷한 원리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몸의 요구에 집중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 종류뿐 아니라 위장의 크기도 알게 되죠. 과식도 피할 수 없고요. 더욱더 건강해지겠죠.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나 과시적 소비에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파도를 타듯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노를 저을 것도 없이 그저 보트를 탄 채 그 물결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돼요.
따뜻한 조언을 마지막으로 인터뷰 첫날이 마무리되었다. 삶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켜 가는 여정이죠. 홍 기자님은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요.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죠. 해빙은 그걸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랍니다.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햇살이 길어지고 있었다. 인터뷰를 시작한 지 벌써 몇 시간이 흐른 뒤였다. 서윤의 배웅을 받고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온통 다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대화의 여운을 즐기고 싶어서 호숫가에 걸음을 옮겼다.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서윤을 다시 만난 지 겨우 몇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성숙해진 느낌도 들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그 순간 어떤 예감이 들었다. 해빙을 배우는 과정은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이 될 것이다. 이 길을 걸으며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원하던 부를 이룰 것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나 과시적 소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파도를 타듯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노를 저을 것도 없이 그저 보트를 탄 채 그 물결 위에 떠있기만 하면 돼요. 삶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켜가는 여정이죠.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요.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죠.